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고가 종목 중에서 현대건설이 이렇게 신고가를 주고 있다는 것에 의아함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대건설이 우리 이제 그 현대홈타운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건설, 토목건설을 원래 잘했다. 중동건설에 동아건설과 더불어서 중동건설의 원조다. 삼부토건이랑 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건설 경기가 최악을 딛고서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 두 번째는 더 큰 것은 바로 원전 모멘텀입니다. 그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수주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건설도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참 건설사 중에서부터 못하는 곳이 없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컨소시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불가리아하고 불가리아에 이어서 이제 핀란드, 슬로베니아 이런 신규 원전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사전 업무 착수 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핀란드 쪽에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현대건설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이었죠. 이쪽을 포함해서 이제 세 개사를 사전 업무 착수 대상자로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원전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뭡니까? 현대건설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올해 초에 이제 슬로베니아 제한에너지라고 이제 국영전력회사죠. 그쪽에 그 최종 공급사 후보로도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세를 보인 거거든.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슬로베니아 쪽에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최종 공급사 후보 여기 이제 일단 선정이 되었고 이번 같은 경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전 업무 착수 계약 대상자니까 그 중에서 또 뭐가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모멘텀 한 차례 했는데 또 모멘텀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연달아서 지금 불가리아에 이어서 핀란드, 슬로베니아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그 원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례를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 예전에 체코 원전 할 때 이제 요때거든요. 여기 이제 그 한참 그 원전 모멘텀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수주 됐다고 하니까 이제 미리서 이제 올랐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도 저렇게 미리서 상승하게 되면 또 저렇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막 대대적으로 매기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 현대건설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렇다면 현대건설이 그대로 상승세를 좀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 전에도 여기서 이제 주가가 보면은 한번 랠리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 이제 움직였는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다시피 요 형태를 보면은 사실 이제 여기 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디 사우디 쪽인가 어디 저 뭐 무슨 대규모 수주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물이 거래량이 확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에 이제 대규모물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 지금 42,000원 부근이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요것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44,000원 이렇게 가는 그런 구도인데 일단은 그 가능성이 1차 요 밴드까지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서 이렇게 가면
요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이제 이 폭을 좀 계산해 보면 좀 더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자리 부분까지도 좀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죠? 적 44,400원. 근데 이제 매물이 많은 것을 보면은 여기 올라갈 때 상당히 진통이 있고 분명히 한번 쉬었다가 가야 되는, 아니면은 이제 쉬었다 가겠죠. 쉬었다 갈 겁니다. 저기서 이제 바로 가기는 조금은 좀 버겁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1차적으로 찍어놓은 자리에서 비중 좀 조절하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간다. 여기 이제 돌파를 하면은 이제 요 위에까지 한번 본다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매수하고 자시고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의 어떤 영역이라고 좀 보시는 게 타당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흐름도 좋아요.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전체를 파는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구만. 외국인 투신 연기금 보험해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PBR도 여전히 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있으니까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겠다. PBR 0.5배에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쭉 올라왔던 거니까 지금은 이제 몽땅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갑자기 저도 궁금해지네. 000720이죠? 현대건설.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형태를 보더라도 그래도 0.5배야. 그러니까 작년에 0.36배까지 내려갔다 0.5배라고. 그러니까 꼭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죠. 2022년에 0.5배까지 갔네. 그 자리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대신에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고 있고, 전통의 이제 또 원전의 연다른 어떤 수주 관점, 그런 거 보면 좀 더 상승을 해 나가겠다. 근데 밸류 상으로만 단순하게 보면 엄청 상승하겠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드네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움직임 보면서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대응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흥국화재 우선주는 이게 이제 이재명 수혜 해가지고 우선주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상한가 종목에도 분석해 놨습니다만 이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한가 못 붙이면 그때 까버리면 된다고. 크라운 혜태홀딩스도 마찬가지 맥락.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질이 떨어지니까 이제 자꾸 이런 것들 해먹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 접근하면 된다고. 대덕 1호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 이제 거래량 많죠. 움직이는데 진짜 이게 이게 이제 움직일 건덕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덕이 또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대덕 우선주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대덕 같은 경우 움직이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대덕전자, 대덕 GDS 옛날에 대덕 산업이라 그랬는데 90년대에는 이제 요런 거 보면은 뭡니까? PCB 회사죠. PCB 회사. 그다음에 이제 다중인쇄 여러 기판도 하고, 이런 이제 반도체 기판, 녹색으로 된 있는 그 기판 있잖아. TV 같은 데도 그 녹색으로 된 기판 있죠. 그게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그거 하는 회사인데 얘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또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상승하면 이런 종목은 이제 그렇게 막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픽업 트럭이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픽업 트럭은 좀 상승인데 얘하고 대덕전자의 자회사 관리 및 신규 사업 투자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하여 변경 상장되었다. 대덕전자 자회사 관리 신규 사업 투자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해서 변경 상장된 게 대덕이다. 분할 신설업체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코스닥 상장사인 와이솔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그죠?
여기 이제 3월 28일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제로가 하나 있었네요. 시총의 10%를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를 했다. 오, 이건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전체 10%를 갖다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주 환원, 주주 가치 재고를 한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갖다가 쳐버린 것 같은데.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재료 같은 것은 아주 큰데, 그죠? 예, 재료는 큰데 주가가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갈 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작년에 11월 달부터 해서 이제 상승을 해 가는데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 저걸로만 봐갖고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덕 한번 보자고, 재무제표를. 이게 뭐 대덕 산업, 대덕전자가 이쪽에가 지금 뭐 PCB 쪽이다 보니까 지금 업황이 엄청나게 뭐 크게 뭐 좋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죠? 와이솔 같은 경우도 우리 휴대폰 RF 모듈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게 2024년에 여기가 또 100억 적자가 영업 적자 뭐 비용 처리를 삼각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84억에 실적도 완전 급감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조금 완전히 그 예? 쉽게 얘기해서 뭐 거의 뭐 뭐 거의 뭐 수급의 힘 같은데 대덕이거든요.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사버렸는데 사모펀드에서 투신도 좀 사네요. 얘는 이제 0. PBR 자체가 이제 0.37배 뭐 이러다 보니까 와 이게 이제 너무 싸다 해가지고 주가를 특정 펀드에서 이렇게 좀, 근데 이제 특정 펀드면 사모펀드 쪽에서 하는데 투신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뭔가 재료가 또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산을 쳐보게 합니다. 자, 주가 상태의 흐름을 좀 보면은 주가가 이제 랠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랠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이제 한번 쳤고, 그죠? 요렇게 했다가 또 조정받았다 또 올라가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목에 좀 거의 차가는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 보면은 지금 여 자리라고 요 8,000원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자리 정도 오면 약간 이제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잖아. 지금 120개월간 이평선인데 8천원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 정도 오면은 이제 좀 버벅될 수 있어요. 이격이 좀 벌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숨고리가 나오고 아니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이게 이제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3.88% 워낙에 관리하면서 이렇게 양봉치면서 완전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올려 쳐놓고 또 여러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8,000원 위로는 이제 주가 형태를 보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뭐 다른 이제 재료가 있는 것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좀 쉴 때가 왔어요. 좀 더 올라간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이런 것은 뭐 거래량도 거의 없고 말이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이게 뭐 영양가 없이 말이죠. 아시아 시멘트 건데 이제 건설 업종이 좀 회복될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런 이제 최악을 지났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나 기대 심리. 오늘은 이제 그뭐 조금 뭐 빠져버렸습니다만은
일단 요것은 요런 것은 뭐 지금 60일선까지 내려가 60일선 한번 지지보고 이거 다시 끌어오려면 20일선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한번 물량 털리고 나면 20일선 지지받으면서 계속 이제 안 꺾이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저게 아까 현대건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이 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쪽에 뭡니까? 동원산업은 지금 뭐 주가가 갭 상승을 했다가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동원그룹 같은 경우 동원 FMB가 있지 않습니까? 동원 FMB 상장 폐지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4월 15일 바로 오늘입니다. 11시 19분에 동원산업 얘기 한번 보자고요. 동원 FM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 동원그룹은 우리 동원참치 그걸로 이제 유명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원 FMB를 100%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 동원 FMB가 이제 사실은 좀 사업 재편이 이제 일어난다 이런 맥락인데요, 그죠? 이제 동원그룹의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키스트의 180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뭐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 편입 이런 거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이슈하고 맞물려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제로에 의해서 이제 떠서 나와가지고 연봉으로 쫙 뻗어버렸죠. 여러분들 뭐 이런 것은 이렇게 이제 뻗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제로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런 건 좀 들어 올릴 때 이거 빠져나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제로가 계속 거기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 이런 회사는 뭐 웬만해 하고 뭐 제로가 없지 않습니까? 동양철권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 뉴버텍이라는 종목이 그 플라스틱 친환경 그 상수도 상하수도 강관 뭐 이런 거 빗물 그 바지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동양철관도 다른 이제 그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가스관 뭐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상수도관을 같이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짱짱한 것인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이에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비중을 줄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것을 뚫고 딱 오늘 딱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 상투는 아니에요. 왜냐면 거래량을 보세요. 상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별도로 제가 이제 추천을 했어요. 이 자리인가 이 자리인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인가 보구나 상수도가 안 해가지고 그래서 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알래스카 가스전하고 연동해서 두 개 모멘텀이 있다 해서 근데 이제 요런 것은 이제 5일선 지지선 딱 잡아놓으세요.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숨거리게도 이제 결국에는 한번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이런 거래량이 터질 거거든. 터진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고 밑으로는 5일선 잡아놓고 이제 요거 대응하면 되겠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쉬었다가 이제 올라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쉬었다가 좀 더 쉬어가지고 움직이면은 뭐 요런 자리 한 1,600원 자리 요 근방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800원대 어느 시점 요런 자리에서 이제 한번 물량이 좀 튀어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주가도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잠깐 이제 한테 뭐 쉬었다가 다시 또 칠 수도 있어요. 5일선 지지가 되면. 왜냐면 아직 상투의 정확한 고점이 아니니까. 한솔 PNS라는 종목, 한솔 PNS.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거래가 요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이제 주식 그 요런 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제 공개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보통 때는 이런 거 아이 거래도 없기 때문에 별로 일반 투자들이 이런 거 이제 좀 관심 있게 미리서 봤던 사람들 아니면은 거의 뭐 한솔 PNS 공개매수 자발적 상표 추진의 연이틀 강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간혹 뭐 1년에 한두 번씩 나오죠. 그런 이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유 상장해봐야 별로 그러니까 뭐저 금융감독원에서 뭐해라 이게 좀 정신만 사납고 이게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왜냐면 그게 이제 상장을 할 때는 이제 그 일반 공모라든지 삼자 배정 특히 이제 일반 공모를 통해 갖고 이제 돈을 좀 땡겨가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런 거 없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 이제 요런 경우는 거의 뭐 보나 마나 이제 지분 46% 공개 매수 54% 해가지고 1,900원에 전량 매수한다. 그러니까 1,891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건 뭐 있어. 그냥 빠져나와야지 이런 것은. 1,900원이나 1,891원이나 끊으면 그럼 이제 10원 99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죠? HDC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 요건 일전에 이제 요거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한참 전에 이제 올해 연초경이나 되나요? 요것은 신고가 종목 중에서 한번 만만하지만 투자를 할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HD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 산업개발 그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볼 때 아니 이제 주택 산업을 주로 하는데 이제 결국은 좋아진다 이거지. 주택 산업이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뭐 2.5%인데 올해 좀 요번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하더라도 5월 6월 가서는 이제 한번 할 가능성이 높거든 저거. 그래서 여기 봐봐라고 현대 산업개발 사업 중 건설, PC 사업, 호텔, 콘도 이런 거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서 2018년 5월에 설립되었다 해가지고 건설공사도 수행하고 있다. 도급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개발형 건설 산업까지 아우러서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좀 올라왔네요. 꾸준히 올라오니까 0.43배까지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보면은 이 PBR이 0.3배 막 이랬다고. 0.2배인가? 뭐 0.2 맵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43에 꾸준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이런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모멘텀이 이제 좀 부여받을 때는 0.5배 이런 이제 특히 선발주자들 0.5배 이상까지 올라오거든. 0.5배까지는 지금 0.42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꾸준히 더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 저거. 그죠? 내가 볼 때는 이제 요거 지금 17,000원까지 왔는데 사실 20% 정도 17,000원, 18,500원, 2만원, 2만원 전후까지 그러면 0. 지금 42배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저거. 그렇게 보시고 이제 중간 과정에서 뭐 매도 시그널 나오자면 2만원 전후까지 일단은 보면서 흐름을 본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더 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계상은 그렇게 쳐야 된다. 신대양 재지라는 종목도 지금 강세 보이죠. 그 바로 밑에도 보더라도 뭐가 보입니까 저기?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업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쪽 아니냐고. 맞죠? 신대양재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골반지 쪽을 좀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뭐 신대양재지도 대형 포장, 뭐 대림 포장 해가지고 신대양재지도 이제 쭉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또 저거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여기에. 신대양재지도 한번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량이 거의 평상시에는 없는 종목입니다만은 이제 가치 투자적인 맥락에서는 아까 HDC 뭐 이게 쭉 꾸준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한 30% 찔끔 좀 올라간 것 같아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 투자 그런 것들은 좀 이게 PBR 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엄청 낮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망하지 않은 아니 회사는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구태의연한 사업 골반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쪽에 이제 성장성이 좀 떨어지고 코로나 때 이제 대박을 터뜨렸다가 그 이후에는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지만 PBR이 지금 역대급으로 낮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쭉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 투자적인 맥락에서 이제 쳐 올라오는 것이거든. 저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하도 뭐 조그만 예산이니까 이제 올해 실적 예산 실적도 없어. 대신에 이제 작년 올해도 이제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막 호전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야 작년보다 악화되지도 않을 거예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 그래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0.35배였다고. 근데 이제 전에 한참 이제 불티나게 할 때는 0.59배까지도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5배까지 이제 대부분 경기 회복되면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0.35배에서 0.59배까지 갔으니까 와 그러면은 거기에서 꽤나 많이 갔네. 그러면은 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도 그 아까 PBR이 0.59배까지 갔으니까 0.5배, 6배까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파동했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상승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6,000원에서 지금 7,250원까지 갔잖아. 그러면 이 7,000원에서 다시 올라간다 해봐. 그러면 8,2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8,250원 정도를 일단은 1차 목표를 잡아놓되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럴 때는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면 딱 맞는 거라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이제 몽땅 올라왔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뭐 말 그대로 이제 엘리베이터 우리 과거에 이제 LS 산전하고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하고 이쪽에가 이제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현정 계열. 그래 아까 이제 HDC 그 현대산업개발 같은 그쪽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옛날에 정몽원 계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근에 현대산업이라든지 HD 현대랩스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와 AI 승강기를 또 어디 뭐 요즘에는 다 개나 소나지 AI를 붙이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얘가 뭐 특별한 뭐 자료가 나올 거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런 게 얼마나 있겠냐고. 이게 한번 볼까요? 턴어라운드 초입 분석에 잡아라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대북 관계 개선 이게 이제 정몽원이 예전에 이제 그 계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얘도 마찬가지야.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쭉 해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렇게 딱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도 이제 조금 이제 목에 차고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 한 75,000원, 그죠? 한 8만원? 거기까지도 좀 안 가서 이제 조금 물량이 좀 나와서 쉬겠는데, 그죠? 여기서는 뭐 비중 줄여놓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니 턴어라운드 할 수 있죠. 당연히 나는 그렇게 봐. 이건 이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쉴 자리가 이제 거의 와간다 이런 이제 맥락. 그러니까 이게 건설업이 이제 뜨면서 움직일 때 특히 이제 대북 관련해서 움직일 때 그전에 이제 9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잖아.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이 추세적인 저항 권역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뭐 7만원대 초반 라인 요런 데 가면은 이제 좀 이격 부담 때문에 좀 쉴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이제 한번 까주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돼. 이런 종목은 뭐 이 볼 종목 많습니다. 내수 쪽에서도. 아유 또 어디 가버렸어? 뒤로 다 숨었네.
그래 여러분들께서는 그 천재투자TV라고 천재투자TV라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이 있어요. 잠깐 요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오르고 채팅 어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치주를 하는 전문가들이 들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아주 구렁이 담당받으시 이제 거래 없는 종목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또 수익을 내고 그러려면은 이 오르고 채팅 앱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익이 제일 잘 나요. 왜 그러냐면 제야 최고수 전문가들 무려 24명이 여러분들을 딱 갖다가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서 무료입니다. 무료라니까 무료로 다 리딩해. 그냥 종목만 찍어주고 마는 게 아니고 무료로 리딩까지 다 해줘요. 오늘 시장이 이러고 이 종목이 시작타가 올라갈 텐데 이 종목이 그 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얼마에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사야 될 이유에 쫙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좀 흔들리지 말을 것도 가지고 전문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한번 차익실 합시다. 딱 요 가게에 매도 뭐 이렇게 쳐버리는 거거든. 그래 개인 투자들이 지금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르고 채팅 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앱을 검색해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그러면 아이디 비번 넣으라고 하는데 아이디 비번이 처음부터 있냐고 무료형 가입해서 이제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바로 24명이 공개 채팅방에 딱 누르니까 어때요? 이거 쫙 이렇게 전문가들 무료방이 보이죠? 스크롤 내보면 24명이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부분만 캡처해서 그러지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로 다 입장이 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마린 엔진 말하고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빠삭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죠. 뭡니까?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뭐냐고 우리 이제 조선주가 지금 현재 트럼프발 수혜를 이제 얻고서 이제 이렇게 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엔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주로 수주가 배를 이제 일단은 건조해놓고 나중에 이제 엔진을 장착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그 현대 얘가 이제 중소형 엔진을 주로 만들거든. 그러면 현대 HD가 붙어있죠. 현대 그룹이 그 작년에 7월달에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그 위에 이제 그 현대 미프라든지 현대 삼호중공업 이쪽에 이제 수주가 이제 많았다고 작년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올해 엔진 수요가 이제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1년 반이면 이제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것들 엔진 이제 수주받은 것들 이제 도쿄에서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올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엔진 이제 오다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실적 개선의 원년이다. 그래서 주가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4만 원까지 그냥 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딱 추천해 가지고 사실 그 우리 천재투자TV 보면 여기서 엄청나게 내가 밀어버린 종목이잖아. 그래. 그러고 이제 여기서도 또 한번 추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가는데 일단은 뭐 이격상으로 보더라도 이 4만 원까지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이 올해 실적 개선의 원년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4만 원 5천 원대까지 칠 겁니다라고 이제 좀 계산을 치고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라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도 여기가 지금 4만 원짜리거든. 근데 여기서 조정 폭을 봐라고 그러면 상승폭이 요만치 가야 되거든. 그러면 4만 5천 원까지 칠 수 있는 종목이라니까. 그런 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다른 ETF라든지 뭐 이런 쪽이니까 이거 신경 쓸 거고요.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주로 가치주 맥락, 그 다음에 우선주 투기적인 종목들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연관돼. 아까 현대건설도 있습니다만은 HDC, 또 현대엘리베이,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건설하고 좀 연관돼.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 워낙에 저PBR 종목에서 조용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꾸준히 상승하고, 아시아 시멘트도 이제 그런 맥락이죠. 시멘트 쪽이 건설 관련이잖아. 그런 쪽이 소리 소문 없이 과거에도 이제 금리나 수혜주 하면은 건설, 증권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쪽이 최악의 상황에서 조용히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하반기 끝자락부터 뭐 이렇게 작년 하반기 끝자락부터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올해부터 상승,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아시멘트 어때요? 12월 끝자락부터 상승, 그죠?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내수 쪽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관세 리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용히 가치주 투자하는 이 펀드들은 여기다가 포커싱을 맞추고서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르고 무료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장중 실시간 리딩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내일 8시 30분부터 8시 40분 사이 되면 딱 전문가들이 리딩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다들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